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발표를 맡은 이미지 처리팀의 이찬혁이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드릴 논문은 Grounded Language Image Pre-training이라는 논문이고, 작년 12월에 아카이브에 나온 따끈따끈한 논문입니다. 본 논문 발표 준비에는 저희 이미지 처리팀의 김병현, 김선옥, 김현진, 박재환, 안종식, 최재규, 형찬천, 홍기님이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오늘의 발표 순서입니다. 첫 번째 인트로덕션부터 최종 콘클루전까지 논문 목차에 맞추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는 인트로덕션입니다. 본격적인 인트로덕션 소개에 앞서 논문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드리자면 우선 이 논문은 UCLA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 워싱턴 대학 등 많은 학교와 기관들이 논문에 집필에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모델의 이름은 글립으로 논문 제목의 약자에서 따온 이름임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아래는 논문 설명 시 자주 언급될 페레이스 그라운딩에 대한 정의를 미리 가져와 보았는데요. 페레이스 그라운딩이란 이미지와 캡션이 주어졌을 때 이미지 내 리전, 즉 어떤 영역이나 물체 하나하나에 대해서 캡셔닝을 하는 태스크를 의미를 합니다. 네, 인트로덕션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본 논문의 목적은 논문 이름에 걸맞게 다양한 비주얼 리프레젠테이션 태스크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프레트레인디드 모델을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비주얼 리프레젠테이션 태스크는 종류가 매우 다양하지만 크게 보자면 이미지 레벨 비주얼 리프레젠테이션 태스크와 오브젝트 레벨 비주얼 리프레젠테이션 태스크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 레벨이란 이미지 전체를 목적에 맞게 어떠한 형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으로 주로 이미지 분류나 이미지 텍스트 리트리버리나 OCR이나 액션 리코그니션 등이 있습니다. 반면에 오브젝트 레벨 비주얼 리프레젠테이션이랑 이미지 내에 있는 어떠한 세부적인 컴포넌트들을 좀 더 목적에 맞게 어떠한 형식으로 표현한 태스크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미지 레벨보다는 좀 더 파인 그레인디드한 피처를 요구를 하고 대표적인 태스크로는 오브젝트 디텍션이나 페러이스 그라운딩이나 세그멘테이션이나 포즈 에스티메이션, 또 씬 언더스탠딩 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발표하고자 하는 글립은 우측에 이 오브젝트 레벨 비주얼 레프레젠테이션 태스크에 속하며 디텍션과 페러이스 그라운딩을 동시에 수행하는 네트워크를 만듦으로써 이 두 개의 태스크에서 단일 태스크만 학습했을 때보다 이 두 개를 동시에 학습했을 때 좀 더 높은 성능을 도출해내고자 하는 것을 논문의 목적으로 삼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다중 태스크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프리트레인디드 모델을 만들고자 할 때 어떠한 점들이 가장 문제가 될까요? 네, 저는 총 세 가지의 문제점을 제시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오브젝트 레벨의 비주얼 레프레젠테이션 자체를 어떻게 학습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교적 레이블 획득이 쉬운 이미지 레벨의 레이블 획득에 비해서 오브젝트 레벨의 레이블은 획득하는데 비용이 좀 많이 들지 않을까 하는 의문점이 들었고요. 세 번째로는 오브젝트 레벨의 다중 태스크들은 상당히 많은 상당히 특징들이 많이 다른데 이런 것들을 하나의 모델로서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프레트레인디드 모델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게 조금 챌린지로 저한테는 다가왔습니다. 논문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컨트리뷰션 또한 이 챌린지에 걸맞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보았고 논문에도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디텍션과 그라운딩을 통합해서 디텍션을 페레이스 그라운딩 태스크로 봄으로써 좀 전체 네트워크를 리포뮬레이팅해서 통합하는 이런 모델을 제시한 것을 첫 번째 컨트리뷰션으로 삼았고요. 두 번째는 이미지 텍스트 데이터에서 이런 오브젝트 레벨의 레이블을 도출해내는 스케일링업 방법을 제안한 것을 두 번째 컨트리뷰션으로 삼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한 모델로 모든 많은 태스크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낸 것을 세 번째 컨트리뷰션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다음으로는 릴레이티드 웍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릴레이티드 웍 중 첫 번째는 본 논문의 주제와 밀접한 비주얼 리프레젠테이션 태스크 중에서 멀티태스크에 관련된 논문을 소개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본 논문의 제목은 클립으로 오픈 AI에서 2021년에 공개한 논문으로 이미지 텍스트 페어로 비주얼 레프레젠테이션에 관해서 프리트레이닝을 해서 제로샷으로 비주얼 레프레젠테이션 태스크를 수행하는 것이 목적인 논문입니다. 학습 과정은 좌측 사진과 같이 입력으로는 이미지랑 텍스트 페어가 들어가고 각각의 인코더를 거쳐서 나온 출력 벡터 간의 상관도를 코사인 상관도를 기반으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가지고 학습을 진행하는 이러한 네트워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둑판처럼 생긴 이 영역이 출력 벡터 간의 코사인 상관도를 나타낸 것인데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실제 그 코사인 상관도가 가장 높아야 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레이블을 가장 높게 주고 나머지를 가장 낮게 줘가지고 학습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습을 하고 나중에 인퍼런스를 할 때는 적용할 데이터셋에 맞게
그러니까 프리딕션에 사용할 데이터들을 이렇게 프리딕션 사용할 단어들을 재구성하고 이걸 바탕으로 텍스트 인코더를 거친 후에 이미지를 인코더에 넣고 나온 출력 벡터와 이 후보군 단어와의 코사인 상관도를 구해가지고 가장 높은 것을 이 이미지에 가장 적합한 어떤 센텐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아웃풋을 도출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 사진은 클립을 사용해서 제로샷으로 인퍼런스를 진행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결과는 제로샷으로도 좀 다양한 데이터셋에 관해서 해당 이미지와 밀접한 텍스트를 잘 추출해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미지 넷에 대한 제로샷 이밸루에이션도 76.2%의 성능으로 상당히 우수한 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글립에서 앞서 설명드렸던 클립과는 다르게 프리딕션 이전 단계에서 좀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데요. 글립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전체 네트워크를 소개하기에 앞서서 그 중에서 프리딕션의 헤드의 일부분으로 사용되는 이 다이 헤드 모듈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글립에서 표현된 이 다이 헤드 모듈이라는 것은 다이나믹 헤드라는 2021년에 CVPR에서 발표되었던 논문에서 어떤 특정한 블록만 차용을 해서 이 글립에서는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실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디텍션 네트워크에서 헤드라는 것은 백본 네트워크를 제외하고 백본 네트워크를 거쳐서 나온 추출된 피처 맵들을 기반으로 이미지 카테고리나 바운딩 박스 좌표 등의 세종적인 형태를 나타내는 서브 네트워크를 헤드라고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다이나믹 헤드의 저자는 궁극적인 오브젝트 디텍터의 헤드는 어떠한 객체의 크기나 형태나 그리고 수행하고자 하는 태스크에 관계없이 객체에 있는 정보를 잘 추출해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언급된 세 가지 특성을 모두 고려한 헤드를 논문을 통해 제안을 했습니다. 아래쪽 그림이 그 제한 네트워크의 헤드 부분을 의미를 하는데요. 다이나믹 헤드는 피처 피라미드 맵을 입력으로 받고 각 레벨의 피처 맵들을 동일한 쉐입으로 변형하는 제너럴 뷰 과정을 거친 후에 저자가 말했던 세 가지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본 네트워크에선 스케일, 스페셜, 그리고 태스크 어웨어 어텐션 모듈을 사용을 합니다. 이 중에 이 세 가지 어텐션 모듈을 합쳐가지고 유니파이드 오브젝트 디텍션 블럭을 만들고 이를 그 글립에서도 다이헤드라는 이름으로 통칭을 하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모듈에 대해서 상세한 정보를 간단히 살펴보자면 본 그림은 이 다이헤드 블럭의 상세 진행도를 나타내는데요. 사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어텐션은 그 트랜스포머의 어텐션과는 다르게 그냥 각 피처 맵들 중에 중요한 피처 맵에 좀 웨이트를 준다.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스케일 어웨어 어텐션은 원바이원 컨볼루션을 포함해서 각 레벨의 피처 맵 중에 가장 실제 객체의 특성을 잘 드러내는 피처 맵에 가중치를 주는 방식으로 멀티 스케일 피처 맵 중에 중요한 피처 맵에 어텐션을 취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페셜 어웨어 어텐션이라는 과정인데 이것은 객체의 형태에 맞게 립셉티브 필드를 조절하는 방식의 그 디포머블 컨볼루션이라는 블럭을 사용을 해가지고 객체의 형태에 맞게 어텐션을 취하는 과정으로 객체의 객체 형태에 맞는 어텐션 과정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태스크 어웨어 어텐션은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포함한 블록을 이용을 하여서 각 채널을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와 연산을 하고 그 결과를 통해서 어떤 채널을 액티베이션 할 것인지를 정해서 여러 채널 중에서 현재 태스크에 맞는 채널만 오토매틱하게 액티베이션을 해서 사용을 함으로써 최종단을 선택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 태스크 어웨어 어텐션을 수행을 합니다. 이 세 개를 합쳐서 다이헤드 모듈이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다이헤드 모듈은 피처 맵의 쉐입을 변형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입력 벡터랑 그 출력 벡터의 그 쉐입이 똑같아가지고 여러 개를 붙여서 사용할 수 있고 어떤 디텍션 네트워크에도 붙여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그 다이헤드 블럭을 6개 붙였을 때 가장 옵티멀한 그 퍼포먼스가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글립의 세부 사항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래 그림은 글립의 전체 구조를 나타냅니다. 인트로덕션에서 잠시 언급했듯이 글립은 오브젝트 디텍션과 페렉스 그라운딩을 통합한 태스크를 수행하고자 하는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그 구조 또한 두 가지 태스크가 혼합되어 있는 구조를 취합니다. 구조는 앞서 설명드렸듯 클립의 구조와 매우 유사한데요. 다만 이미지 레벨이 아닌 오브젝트 레벨로 태스크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입력으로 주어지는 프롬프트가 전체 이미지를 묘사하는 이런 문장이 아닌 각 객체를 설명하는 명사구로서 입력이 들어간다는 게 첫 번째 차이점이고
두 번째는 이 각각의 이미지랑 프롬프트는 비주얼 인코더랑 텍스트 인코더를 거치게 되는데 여기서 각각의 인코더는 스윙 트랜스포머랑 버트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랑 텍스트 인코더 이후에 그 헤더 어텐션을 기반으로 하는 이 디퓨전이라는 과정을 수행을 함으로써 이미지 인베딩이랑 텍스트 인베딩 간의 관계성을 반영해 주고자 한 게 두 번째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최종 프리딕션 헤드는 클립이랑 유사하게 각 리전 피처랑 이런 워드 피처 간의 코사인 유사도를 기반으로 로스를 구하고 학습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본 과정 중에는 첫 번째로 오브젝트 레벨의 데이터셋을 어떻게 만드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브젝트 레벨의 데이터셋은 이미지 텍스트 페어 데이터에서 추출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미지 텍스트 페어 데이터는 많은 양의 이미 데이터셋이 있고 웹에서 크롤링하는 방식으로도 얻는 게 가능해서 이러한 방식을 채택했다고 추정이 되고, 진행 방식은 이미지를 나타내는 이러한 센텐스가 있으면 해당 센텐스를 NLP with Python이라는 이런 책에서 소개했던 NLP 파서를 이용을 해서 센텐스 중에 명사구에 해당하는 부분만 이렇게 추출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각 센텐스 내에서 오브젝트를 설명하는 명사구들은 이렇게 온점을 통해 구분되는 형식으로 텍스트 데이터를 만들어내서 네트워크의 인풋으로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이미지 데이터와 그 텍스트 데이터를 인코딩하고 각 인코더 간의 출력 정보의 관계성을 도출해내는 이런 멀티헤드 어텐션 기반의 디퓨전 과정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디퓨전 과정이란 이미지 및 텍스트 인코더의 출력 정보부터 프리딕션 헤드의 바로 전까지 이미지와 텍스트 데이터 간의 그 관계성을 도출을 하고 각 모듈로 이렇게 전파를 하는 것을 과정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우측의 식 4, 5, 6이 그 디퓨전 모듈의 전체적인 반복 과정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4번 과정은 인코더의 출력 정보가 멀티헤드 어텐션을 통해서 출력 정보 간의 관계성을 도출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5번과 6번씩은 각 이미지랑 텍스트 처리 모듈의 출력 정보랑 이 도출해냈던 관계성 정보가 합쳐져 가지고 다음 모듈로 들어가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멀티헤드 어텐션은 바로 아래의 식을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각 이미지랑 텍스트 데이터는 웨이트랑 곱해져서 이미지 쿼리, 텍스트 쿼리를 만들어내고 두 쿼리 간의 곱면산을 통해서 어텐션이 계산되게 됩니다. 일단 그 쿼리 간의 어텐션을 구하는 방식이 기존의 어텐션과는 조금 달라 보일 수 있는데요. 이게 기존의 어텐션 식인데 이번 어텐션에서는 이미지랑 텍스트 그 페어 간의 관계성을 도출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어텐션 식에서 이래 키만 텍스트 쿼리로 바뀐다고 생각을 하시고 보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출된 어텐션은 소프트맥스를 거치고 이미지 밸류 그리고 텍스트 밸류랑 곱해져가지고 또 웨이트 매트릭스랑 곱해져서 결과값을 도출해내는 트랜스포머의 어텐션과 매우 유사한 과정을 통해서 결과값이 도출되게 됩니다. 도출된 결과값은 기존의 인코더랑 혹은 그 모듈의 출력 정보랑 더해져서 다음 모듈로 넘어가는 과정을 여러 번 반복이 되게 됩니다. 모듈이 몇 번이나 반복이 되는지는 그 논문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코드 또한 아직 미공개인 상황이라서 정확한 하기는 좀 어려웠지만 다이나믹 헤드에서 옵티멀한 반복 횟수가 6번인 것으로 미루어 보아 한 6번 정도의 반복이 수행된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넘어갔었습니다. 그래서 디퓨전 과정을 모두 거치고 난 후에 최종적으로는 이 월드 피처랑 리전 피처 사이에 코사인 유사도를 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인 얼라이먼트 로스를 구하게 됩니다. 얼라이먼트 로스와는 별개로 로컬라이제이션 로스도 이렇게 구하게 되는데 이것은 논문에서는 따로 길게 언급되어 있진 않고 비주얼 인코더에서 사용하는 로스를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라이먼트 스코어를 구하는 과정이 클래시피케이션 스코어를 구하는 과정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클래시피케이션 스코어를 구하는 과정을 매우 축약해서 나타내 보았습니다. 과정은 좌측에 이 리전 피처 매트릭스가 n개의 후보군이 있다고 할 때 하나하나가 오브젝트의 후보군이라고 할 때 하나하나의 후보군은 D 디멘션의 피처를 가지고 해당 매트릭스는 클래스 하나하나마다 D 디멘션을 가지는 클래스 헤드 매트릭스랑 곱해지고 결과적으로는 각 클래스의 개수만큼 이렇게 스코어를 도출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도출된 스코어 중에서 가장 큰 것들을 기반으로 그라운드 트루스와의 비교를 통해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가 도출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각 클래스 스코어 중에 가장 큰 값을 가지는 클래스가 해당 오브젝트의 클래스로 판별되는 과정을 클래시피케이션 과정을 간단하게 나타나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스코어를 정교화하는 과정 같은 것들이 모두 빠져 있는데 간단하게 도식화해 보려고 이렇게만 나타내 보았고요.
네, 그래서 리전 피처와 월드 피처 간의 유사도를 구하는 과정 또한 매우 흡사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클래시피케이션 헤드 매트릭스를 워드 피처 매트릭스로 바꿔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다른 점은 C개의 클래스 대신에 N개의 워드 개수를 가짐으로써 이 해당 오브젝트가 어떠한 그 워드로 표현되는지를 나타내게 됩니다. 또한 위와는 다르게 하나의 오브젝트에 여러 가지의 이런 스코어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는 하나의 오브젝트가 하나의 워드가 아닌 여러 개의 워드를 사용해서 표현이 될 수도 있어서 멀티 클래스이자 멀티 레이블 로스를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본 논문에서는 이 클래시피케이션 과정과 동일하게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을 해서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다음은 이러한 그라운딩 데이터가 조금 정보가 많아서 세맨티컬리 리치하다고 논문에서는 표현을 하는데, 이러한 세맨티컬리 리치한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프리트레이닝을 진행을 하는 것이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또 많은 양의 데이터를 통해서 프리트레이닝을 진행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어떠한 방법을 사용을 해서 진행을 했는지를 말을 해보고자 합니다. 본 논문은 티처 네트워크를 통해서 수도 레이블링을 진행을 하는데요. 그에 앞서서 일반적인 디텍션이나 클래시피케이션 네트워크에서 수도 레이블링 방식과의 비교를 통해서 좀 더 쉽게 제한 방식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기존 네트워크에서는 티처 네트워크를 훈련을 먼저 시킵니다. 그 후에 스튜던트 네트워크에서 학습을 원하는 데이터셋을 티처 네트워크에 통과를 시켜서 수도 레이블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만들어낸 수도 레이블과 기존 데이터셋을 스튜던트 네트워크에 전파를 했을 때 나오는 아웃풋과 비교를 함으로써 로스를 도출해내는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학습 방식은 그 스튜던트 네트워크가 이 티처 네트워크의 예측 가능한 레이블 개수를 초과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얘가 이렇게 도그, 캣, 피플 3개에 대해서만 학습을 했다면 그 레이블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니까 스튜던트 네트워크 또한 이렇게 3개에 관해서 그렇게 학습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아래 가정은 위 가정과 동일하지만 티처 네트워크가 그라운딩 데이터에 관해서 학습했을 경우를 나타냅니다. 이 방식과 다른 점은 이렇게 트레이닝 데이터를 티처 네트워크를 통해서 프리딕션을 진행을 하고 수도 레이블을 만들었을 때 만들어진 레이블이 단순한 카테고리가 아닌 이런 명사구로 이루어진 만큼 좀 더 많은 정보들을 스튜던트 네트워크가 학습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논문에 따르면은 이 오브젝트 디텍션 데이터셋의 카테고리는 많아봐야 한 2,000개 정도인데, 그라운딩 데이터의 명사구는 이 브리지 캡션이라는 데이터셋에서는 한 11만 개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비교적 훨씬 더 많은 양의 정보를 스튜던트 네트워크가 학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본 슬라이드는 글립에서 그 수도 레이블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나타냅니다. 네, 스튜던트 글립의 학습을 위해서 이렇게 티처 글립을 먼저 학습을 시키게 되는데요. 그래서 300만 개의 휴먼 어노테이티드 그라운딩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티처 글립을 먼저 학습을 시키고, 그 후에는 웹에서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많이 획득을 해가지고 티처 네트워크를 통해서 수도 레이블을 만들어내고, 기존에 여기 티처 네트워크를 사용할 때 썼던 이 300만 개의 데이터랑 합쳐가지고 많은 양의 데이터를 보유한 채로 스튜던트 글립을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이 티처 네트워크를 학습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학습을 시킴으로써 스튜던트 글립이 티처 글립보다 훨씬 더 잘 동작하는 방식의 학습 방식을 채택을 하고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잘 들리시나요? 네네, 잘 들립니다. 네, 글립이 여보세요? 혹시 잘 들리시나요? 네네. 네. 그 글립이라는 게 프리트레인 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논문이 맞나요? 프리트레이닝 하는 논문도, 그러니까 프리트레이닝 하는 논문이랑 그 방법을 제시한다기보다는 네. 다양한 태스크에 공통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하나의 프리트레인디드 모델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발표 듣다가 궁금해진 게 네네. 앞부분에서 그 다이나믹 헤드 어텐션이었나요? 그 네네. 부분이랑 이제 뒤로 갑자기 이제 티처 모델과 스튜던트 모델 이제 슈도 레이블링 해서 한다는 그 연결고리가 어떻게 되는지 잘 좀 보이지가 않아서요. 이게 네. 앞에 다른 얘기로 넘어간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이게 좀 앞에서는 그 이제 텍스트 네네.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인데 이제 뭐 이제 쿼리축이랑 이제 키축이 있다고 하면은 네네. 네, 지금 하나는 이제 텍스트
넣고 하나는 이제 그림의 이제 어떤 그 리전의 값을 넣는 것 같은데 네네. 네 그러면은 지금 프롬프트는 워드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제 펄슨, 바이스클, 뭐 헤드 드라이어 뭐 이런 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네네, 맞아요. 오른쪽에는 갑자기 이게 문장으로 뭔가 들어가는 것 같네요. 이게 원래 버트라는 거는 문장을 넣어야 되는 건데 이게 단어를 넣는다는 게 맞나 싶어서요. 아, 그 오른쪽에, 버튼은 단어가 아까 단어 레벨 인코더긴 한데 네네. 보통은 이제 문장을 넣잖아요. 이제 네네. 네, 그래서 이게 레이블 데이터가 그러니까 워드인지 아니면은 이제 문장인지,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여자가 헤드 드라이어를 들고 있다라는 문장을 갖고 있는 건지 잘 아, 모르겠네요. 네. 이게 결국에 입력은 그 하나의 워드, 그러니까 오브젝트 하나당 워드 하나라기보다는 네. 어떤 하나의 명사구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명사구를 온점으로 구분해 놓은 하나의 문장 형식의 입력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입력 프롬프트는 문장 형식이 하나라서 버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까 이제 점을 중간에 넣고 이제 결국은 이제 단어로 구성된 문장이네요. 그러면은 지금 네네. 단어랑 그 단어를 수식하는 뭐 명사구들 그런 것들도 어, 여기는 안 나타나 있지만 네네네. 네네, 명사구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그 사이사이가 온점으로 구분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미지는 잘 모르는데 그 네네. 자연어는 시퀀스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펄슨 바이스클 헤드 드라이어의 시퀀스를 바꿔서 뭐 헤드 드라이어 뭐 중간에 뭐 클럭 이제 뭐 펄슨 이런 식으로 바꿔서 놓으면은 또 이게 다를 것 같거든요. 이게 어쨌든 그 포지셔널 인코딩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시퀀스도 같이 이제 학습을 할 텐데 네네. 사실 그렇게 되면은 뭐랄까 이게 오브젝트 디텍션을 학습한다는 거랑은 좀 다른 것 같아서요. 이게 어떻게 아, 보시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보통 오브젝트 디텍션 하면은 이제 뭐 이제 실제로 사진 한 장 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클래스를 주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사실 그거랑 다를 게 없지 않나 싶어가지고 기존의 이미지 처리해서 하는 방식이랑 굳이 이걸 자연어를 퓨전을 하는 이유가 있나 싶어서요. 아, 일단 이게 만약에 그냥 워드 하나로 들어간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카테고리, 그러니까 기존의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나 이런 거에서 학습하는 거랑 동일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네, 이게 명사 어구일 경우에는 네. 이 단어, 그러니까 카테고리를 수식하는 어구들이 많이 붙게 되잖아요. 네. 뭐 이렇게 조사도 들어가고 뭐 전치사 뭐 이런 거 다 들어간다는 건가요? 그 네네네. 부사 명사구랑. 같은 걸로 좀 더 아, 디테일하게 오브젝트를 설명을 해서 좀 더 아, 접하는 정보가 모델 전체적으로 봤을 때 훨씬 많아져서 이런 것들을 아. 공통적으로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보여주신 단어는 펄슨, 바이스클 같은 이런 단어는 예시고 실제로는 이제 앞뒤에 뭐가 이제 명사구 말씀하셨던 명사구가 들어가는 건가요? 네네, 뭐 맞아요. 언더 더 바이스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 있다 이거죠? 네네, 맞아요. 네, 그럼 요거는 이제 요렇게 학습을 하는 건데 그럼 네네. 이제 요 뒷장에는 그럼 요 모델이 티처 모델인가요? 지금 요거 어, 네, 요 이제 퓨전하고 네, 글립 네네. 아키텍처가 이제 뒷장에서 설명하시는 그 아, 티처 모델인가요? 그게? 이 모델은 티처 모델이랑 스튜던트 모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네트워크예요. 구조는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그래서 다음으로는 벤치마크로 사용되는 각종 데이터셋에 관해서 실험을 진행한 결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글립은 디텍션과 페레이스 그라운딩 태스크를 모두 수행하기 때문에 실험에 사용된 데이터셋의 종류도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실험 부분에 앞서서 사용한 데이터셋을 간단히 정리를 하고 넘어가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소개해드릴 데이터셋은 디텍션 태스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코코 데이터셋입니다. 코코 데이터셋은 80개의 오브젝트 카테고리랑 이미지당 5개의 캡션을 가진 데이터를 33만 장을 보유하고 있는 그 커다란 데이터셋이며 본 논문에서는 벤치마크 중에 하나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데이터셋 역시 디텍션 계열의 데이터셋으로 이름은 오브젝트 365라는 데이터셋인데요. 본 데이터셋은 365개의 카테고리를 가지며 총 데이터 개수는 200만 개로 상당히 큰 데이터셋이고 카테고리의 개수가 많은 만큼 아주 작은 카테고리부터 쉐입이 매우 작은 카테고리부터
큰 카테고리까지 좀 다양한 객체를 포함하는 데이터셋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오브젝트 365를 좀 주로 학습 용도로 사용을 했고 벤치마크로는 활용을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으로는 그 LVIS라는 세그멘테이션 관련 데이터셋으로 1200만 개라는 좀 많은 양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고 총 이미지 개수는 16만 개입니다. 그래서 카테고리가 매우 다양한 만큼 아래 제시한 그림처럼 이런 포커 칩이나 어떤 강철이 함유된 제품, 그리고 베네치아의 교통수단인 곤돌라 등 좀 레어한 오브젝트를 많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 LVIS 데이터셋을 그 벤치마크로 활용을 했는데요. 그래서 논문에서는 그라운딩 데이터가 이러한 레어한 오브젝트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것을 활용을 해서 평가를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라운딩 데이터셋에 대한 것을 말씀드릴 건데요. 본 데이터셋은 골드 그라운딩 데이터, 그러니까 상당히 퀄리티가 뛰어난 그라운딩 데이터들을 의미를 하고 축약해서 골드 G라고 부릅니다. 본 데이터셋은 플리컬 30K, 그리고 VG 캡션, 그리고 GQA와 같은 아래 그림과 같은 한 이미지 내 리전의 어떤 정보들을 센텐스의 형태로 이런 식으로 다 가지고 있는 그라운딩 데이터셋을 합쳐서 만든 총 80만 개의 이미지를 가진 데이터셋으로 본 논문에서는 주로 그 그라운딩 데이터를 학습을 하는데 사용을 합니다. 다음은 역시 그라운딩 데이터의 데이터셋인데요. 플리커 30K 엔티티스라는 데이터셋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거에는 플리커 30K가 이미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거는 그 플리커 30K 데이터셋을 좀 더 확장한 데이터셋으로 총 3만 개의 이미지를 통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 각 이미지는 이미지를 설명하는 5개의 센텐스랑 각 센텐스 중에서 검출된 오브젝트 간에 매칭되는 명사 구들을 이런 식으로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그라운딩 데이터의 검출에 관한 성능 평가를 위해서 본 데이터셋을 활용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미지 캡션 데이터입니다. 글립에서는 디텍션이랑 그라운딩 데이터 외에도 추가적으로 이미지 캡션 데이터도 활용을 했습니다. 이미지 캡션 데이터는 웹에서 크롤링해서 모은 데이터랑 퍼블릭 데이터로 나뉘는데요. 크롤링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그 디텍션이랑 트레이스 그라운딩으로 훈련시킨 글립 모델을 통해서 수도 레이블링을 해서 사용을 하였고 퍼블릭 데이터는 이미지 캡션 데이터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캡션 데이터는 주어진 레이블 외에 네거티브 캡션, 즉 네거티브 레이블을 만들어서 레이블을 섞고 글립이 파지티브 캡션을 찾고 나서 그 중에서 올바른 어떠한 명사구를 디텍션한 박스에 할당되는 방식을 통해서 글립 학습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글립은 각각 코코랑 LVIS랑 플리컬 30K 엔티티스에 관해서 평가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평가 결과 제시에 앞서서 글립은 디퓨전과 디텍션 데이터, 그리고 그라운딩 데이터, 이미지 캡션 데이터의 각각의 효과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테이블 2는 각 모델 학습 조건에 관해서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GLIP-TAA라는 애는 백본으로는 스윈 트랜스포머 타이니를 사용을 하였고 디퓨전 사용하지 않았고 디텍션 그 데이터셋인 오브젝트 365만을 사용을 해서 학습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B는 여기 A 모델에 디퓨전을 추가를 해서 학습을 진행을 했고 C는 거기다가 그라운딩 데이터인 골드 G까지 추가를 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또한 그 GLIPT라는 애는 C에 이미지 캡션 데이터도 추가를 해서 학습을 진행을 했고 GLIPL은 가장 큰 모델로서 백본을 스윈 트랜스포머 라지 모델을 사용을 하고 디텍션 데이터셋으로는 그 오브젝트 365가 아닌 이 FOR-ODIS라는 애를 사용을 했는데요. 이거는 그냥 어떤 데이터셋이 아니라 큰 오브젝트 디텍션 데이터셋 4개를 합쳐놓은 그런 통칭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브젝트 365나 오픈 이미지와 같은 큰 데이터셋 4개를 사용을 하였고 그라운딩 데이터로는 골드 G 사용하였고 캡션 데이터로는 원래 있던 그 400만 개의 데이터보다 2400만 개의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좀 더 큰 모델을 학습시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 또한 이렇게 5개의 모델에 관해서 다 각각 평가를 진행을 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이밸루에이션은 코코 데이터셋에 관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험은 제로샷 그리고 파인튜닝을 진행한 후에 결과를 각각 제시를 하였는데요. 결과치를 보시면 이런 제로샷으로도 상당히 디텍션 퍼포먼스가 높음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GLIPT의 C 같은 경우에는 제로샷으로도 그 패스터럴 CNN의 파인튜닝 결과보다 좀 더 높은 퍼포먼스를 달성을 하였고
GLIP-T의 B 이상의 모델들은 파인튜닝 했을 때 전부 다 이 현재 디텍션의 소타 모델 중 하나인 이 다이나믹 T라는 모델에 비해서 좀 더 높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특히나 GLIP-L 같은 경우는 제로샷으로도 50에 가까운 AP를 달성을 했고 프리트레인디드 데이터에 코코를 넣고 파인튜닝을 진행을 했을 때는 61.5 AP를 달성해서 현재 소타 디텍션에서 소타 3등을 달성하는 결과를 보여주었고요. 그래서 그라운딩 데이터를 추가를 하여서 비주얼 레프레젠테이션을 수행을 하는 것이 이런 단일 태스크로 오브젝트 디텍션을 수행하는 것보다 좀 더 결과가 뛰어나다는 것을 이렇게 결과적으로 증명을 하였습니다. 네, 두 번째는 좀 다양하고 희귀한 카테고리가 매우 많았던 이 LVIS 데이터셋을 활용을 하여서 이밸류에이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LVIS 데이터셋은 카테고리가 매우 다양한 반면에 특정 카테고리는 이미지의 숫자가 너무 작아가지고 해당 카테고리에 대해서 트레이닝 시에는 오버피팅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점을 반영을 해서 총 5,000장의 이미지만 균등하게 학습에 사용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이 미니벨이라는 데이터셋이고 전체 밸리데이션 셋을 전부 사용한 게 우측에 있는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실험은 유사한 그라운딩 데이터를 예측하는 MDTR과 마스컬 CNN과 세그멘테이션 네트워크인 마스컬 CNN과 슈퍼바이스드 RFS라는 모델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것들을 비교군으로 제시를 하였고 결과는 GLIP는 모두 제로샷으로 하고 얘들은 프리트레인디드 된 애들을 사용을 하였는데요. 결과는 GLIP-T 모델이 MDTR과 비슷하거나 좀 더 성능이 높았습니다. 얘가 제로샷인데도 불구하고 프리트레인디드 된 본 애보다 훨씬 더 결과가 좋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갈목할 만한 성과라고 생각이 되고요. 더군다나 코코 데이터셋으로 이밸류에이션 했을 때는 이 그라운딩 데이터랑 이미지 캡션 데이터를 추가한 모델에 성능이 향상되는 폭이 좀 미미하거나 어떨 경우에 좀 더 낮아지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 LVIS 데이터셋을 활용을 했을 때는 좀 레어한 오브젝트에서 이렇게 이게 레어한 오브젝트의 에버리지 프리시전을 나타내는 평가 지표인데요. 여기서 훨씬 더 증가폭이 높은 것으로 미뤄볼 때 좀 레어한 오브젝트에서 그라운딩 데이터나 이미지 캡션 데이터가 좀 좋은 성능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글립과 같이 페어리스 그라운딩 태스크를 수행하는 MDTR과 글립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그라운딩 데이터셋인 플리커 30K NDTS 데이터셋을 활용을 해서 평가를 진행을 했고요. MDTR에 비해서 글립이 좀 더 성능이 좋다는 것을 결과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또한 논문에서는 이 세 번째랑 네 번째 행의 결과를 토대로 디텍션과 페어리스 그라운딩의 태스크를 합치는 것이 이런 그라운딩 태스크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주장을 했는데요. 사실 두 행을 잘 비교해 보시면은 좀 결과가 좋아질 때도 있지만 안 좋아질 때도 있습니다. 이 두 결과의 차이가 뭐냐면 3번은 그냥 디텍션 데이터만 사용을 해서 학습한 애고 3번은 그라운딩 데이터만 사용을 해서 학습을 한 애고 4번은 디텍션과 그라운딩 데이터를 모두 사용하는 애인데요. 디텍션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사용을 했을 때도 이렇게 성능이 높아지는 애가 있는 반면에 좀 더 낮아지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수치는 상승폭이 좀 더 크고 상승하는 수치의 개수가 전체적으로 좀 더 많기는 하지만 꼭 오브젝트 디텍션 태스크를 그라운딩 태스크에 추가한 것이 그라운딩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고요. 또한 GLIP-L을 보시면은 리콜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테스트 셋에서의 결과는 현재 소타인 두 번째 이 행에 있는 모델보다 2.8포인트 높은 수치를 이렇게 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볼 때 GLIP라는 모델 자체는 그라운딩 태스크에 적합하고 결과도 좋지만 오브젝트 디텍션 데이터 없이 이미지 캡션 데이터만을 추가를 해서 그냥 사용을 해보거나 아니면 백본을 좀 더 많은 걸 사용한 상태에서 이 골드G만 사용해서 학습을 해보거나 하는 결과가 있었으면 좀 더 신뢰성이 높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오브젝트 디텍션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서 또한 그라운딩 데이터와의 조합에 따라서 퍼포먼스 차이를 비교한 결과입니다. 이것들이 각각 디텍션 데이터셋을 의미를 하고 밑에 있는 것들이 그라운딩 데이터를 의미를 하는데 결과치로 미루어 볼 때는 단일 오브젝트 디텍션 데이터셋만 사용한 것보다는 그라운딩 데이터를 추가한 것이 좀 일반적인 이런 코코 데이터셋에 있는 데이터셋이든 아니면 LVIS 같은 좀 레어한 오브젝트에 있는 오브젝트에서의 성능이든 좀 더 향상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또한 6번과
있는데요. 그 7번을 비교했을 때는요. 그 이미지 캡션 데이터를 추가를 이렇게 했을 때 오히려 그 디텍션 성능은 좀 더 낮아졌어요. 그 반면에 그 레이어한 오브젝트에 대해서 디텍션 성능은 좀 더 올라가서 이 캡션 데이터가 레이어한 오브젝트에 대해서 효과가 좋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정량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고, 또한 6번이랑 8번의 비교를 통해서 그라운딩 데이터를 추가를 한 것은 이렇게 6번의 데이터셋은 사실 1.4M인데 얘는 2.6M이에요. 그래가지고 데이터셋의 크기가 많이 차이 남에도 불구하고 큰 오브젝트 디텍션 그 데이터셋인 펄 오디스를 사용한 것보다 좋은 결과를 통해서 그라운딩 데이터 효과를 한 번 더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브젝트 디텍션인 와일드 챕터인데요. 본 챕터에서는 글립이 오브젝트 레벨의 다양한 데이터셋에서 얼마나 좋은 성능을 보일 수 있는지 알기 위해서 13개의 데이터셋, 타겟 사이즈나 레이시오 등이 조금씩 다른 데이터셋을 조합을 해서 이런 오브젝트 디텍션인 와일드 환경을 만들고 거기서 테스트를 해본 결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디텍션인 와일드는 많은 환경에서 글립이 프리트레인디드 모델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아래 4개의 데이터셋을 포함한 총 13개의 데이터셋을 통해서 평가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구성하는 데이터셋은 유명한 이 파스칼 VOC 데이터셋부터 길바닥에 있는 어떠한 구멍을 찾는 이러한 데이터셋이나 사람 이미지에서 손을 찾는 데이터셋이나 아니면은 온도 영상에서 개랑 사람을 찾는 데이터셋 등 각각 다른 로컬리제이션 스킬을 좀 요구하는 데이터셋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험은 방금 보여드렸던 데이터셋에 관해서 제로샷, 그리고 X샷, 그리고 풀 데이터를 사용을 했을 때의 퍼포먼스를 다이헤드 모델과 비교하는 형식으로 제시를 하였는데요. 결과를 보시면 전반적으로 글립이 그 다이헤드에 비해서 좋은 성능을 보일 뿐만 아니라 그 GRIPT-C 이 노란색에 이르러서는 그 5샷의 다이나믹 헤드 네트워크보다 좀 더 높은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절대적인 수치만 보더라도 이 수치 자체가 매우 높은 MAP를 달성함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는 다양한 태스크에서 글립의 실질적인 활용이 가능함을 나타냅니다. 본 그림은 그 방금 보여드렸던 그 결과는 평균적인 지표였고, 이 결과는 각각의 데이터셋에 관한 지표인데요. 그래서 주목할 만한 데이터셋은 그 첫 번째, 두 번째 데이터셋입니다. 첫 번째 데이터셋, 그러니까 그 길 위에서 구멍을 찾는 태스크에서는 GLIP B까지는 매우 결과가 안 좋았는데 C부터 좋은 성능이 많이 올라갔어요. C에 보시면은 B에는 사실 디텍션 데이터셋만 사용을 했는데 C부터 이렇게 그라운딩 데이터가 들어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결과가 좋은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그라운딩 데이터가 아무래도 좀 다양한 멀티태스크에서 결과가 좋음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데이터셋에서도 유사한 경향성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를 통해서 그라운딩 데이터는 글립이 멀티태스크의 프리트레인디드 모델로 사용되는데 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멀티태스크에 하나의 모델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말해보고자 합니다. 다양한 태스크에 프리트레인디드 모델을 사용을 할 때는 때때로는 모델의 파라미터를 수정을 하거나 파인튜닝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잦은데, 이럴 때 모델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수정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지니까 튜닝 작업은 좀 어려워지게 됩니다. 따라서 글립에서는 이런 튜닝 과정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중 첫 번째로는 매뉴얼 프롬프트 튜닝이라는 그 방법을 통해서 파인튜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는 오브젝트를 설명하는 명사구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오브젝트를 설명하는 이런 명사구들을 추가적으로 좀 더 넣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디텍션 퍼포먼스를 향상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면은 그 아래 그림처럼 그냥 이 가오리인데, 가오리를 그냥 찾는 태스크를 수행한다고 할 때 프롬프트에 그냥 가오리라고 주는 것보다 가오리의 좀 외관적인 플랫하고 라운드하다는 특성을 같이 주었을 때 디텍션 레이시 전체적으로 향상됨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모델로 멀티태스크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 프롬프트 튜닝 외에도 디퓨전이나 프레딕션 헤드를 부분적으로 파인 튜닝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리니얼 프로빙이라는 방법이나 아니면은 모델 전체를 튜닝하는 풀 모델 튜닝과 비교해서 이 프롬프트 튜닝의 결과를 제시를 하였는데요. 이 실선이 그 풀 모델 튜닝이고, 이런 진한 점선이 프롬프트 튜닝이고, 좀 연한 점선이 리니얼 프로빙인데요. 그래서 풀 그 모델 튜닝에 비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프롬프트 튜닝의 결과가 리니얼 프로빙의 결과보다 뛰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풀 모델 튜닝과 프롬프트 튜닝의 그 갭 차이는 이렇게 모델이 커지면 커질수록 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GLIPL에서는 거의 풀 모델 튜닝과 유사한 성능을 보임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 그 파인 튜닝을 할 때 이런 간단하게 그 명사구에 그 수식어나 어구를 좀 더 넣어주는 방식으로 원하는 태스크에 맞게 이 글립이라는 모델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컨클루전인데요. 그 저자는 디텍션 네트워크랑 그 페라이스 그라운딩을 통합한 네트워크를 제시했다는 점을 첫 번째 컨클루전의 첫 번째 문장으로 꼽았고, 두 번째로는 다양한 데이터셋으로부터 그라운딩 데이터셋을 획득했다는, 그 말씀을 잘못 들었는데, 네, 두 번째로는 GLIP가 제로샷이랑 그 파인튜닝 세팅을 통해서 그 다양한 데이터셋에서 좀 좋은 결과를 냈다는 것이 두 번째 괄목할 만한 그 점으로 컨클루전에 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거는 제가 생각한 이 모델에서 좀 의미가 있었던 점인데요. 첫 번째로는 디텍션이랑 페릭스 그라운딩을 통합한 네트워크를 제시를 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좀 다른 데이터셋으로부터 그라운딩 데이터를 획득하는 방법을 제시를 했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시한 방법이 이 모델의 궁극적인 목표인 멀티태스크에서 잘 동작함을 좀 실험적으로 잘 검증을 하고 추가적인 파인튜닝 메소드를 제시를 했다는 점을 생각을 할 때 본래 제시했던 맨 처음에 챌린지로 제시했던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결과들을 잘 검증한 좋은 논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논문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데이터셋이나 어떤 네트워크가 좀 방대해가지고 발표가 조금 난잡했던 느낌이 드는데요. 제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